안녕하세요. 백이나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반성문 많이 내면 형이 좀 깎이나요? 탄원서 수십 장, 수백 장 받아오면 선처에 도움이 되나요? 오늘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성문과 탄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낸다고 더 깎아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법부가 학교도 아니고 반성문 많이 썼다고 반성문 점수 매겨가지고 형을 깎아주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반성문의 의미가 있느냐 하면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보면 여러 범죄에서 감경 요소를 진지한 반성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이 정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이 보이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성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사건을 하다 보면 이런 반성문을 정말 많이 봅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가족을 생각해서 선처해 주십시오. 제가 처벌받으면 직장에서 잘리고 생계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사정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만 반복하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피해자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본인이 처벌받을까 봐 무서운 게 전부인 건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성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가입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쓰는 것과 제가 어떤 행동으로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고 그 피해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쓰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반성문에는 최소한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입니다. 두루뭉술하게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잘못이었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입니다. 내가 힘들다는 이야기만 길게 쓰면 안 됩니다. 반성문인데 정작 피해자의 고통은 빠져 있고 내 억울함과 내 사정만 적혀 있으면 그건 반성문이 아니라 하소연인 거죠. 셋째,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입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라는 말로만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라면 차량 처분, 알코올 치료, 대중교통 이용 계획 같은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 사건이라면 분노 조절 상담, 심리 치료 상담, 피해자 접근 금지 계획 또는 생활 환경 개선 같은 실질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반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가족, 지인, 직장 동료, 심지어 동네 사람들 이름만 빼곡히 적어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 탄원서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많은 탄원서는 생각보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탄원서는 숫자가 많은 탄원서가 아닙니다. 탄원인이 피고인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평소 어떤 사람이었는지, 앞으로 재범하지 않도록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힌 탄원서가 좋은 탄원서라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니 선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쓰는 것보다 저는 피고인의 직장 동료로 7년간 함께 근무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성실하게 일했고 이번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옆에서 재범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돕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관계와 경험이 들어가야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대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티가 많이 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하루에도 수많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봅니다. 어디서 본 듯한 표현, 사건 번호만 바꾸면 어느 사건에나 쓸 수 있는 문장, 또 본인이 쓴 것 같지 않은 문체는 금방 드러납니다. 오히려 그런 글은 이 사람은 반성까지 남한테 맡기는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범행을 부인하고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반성문 제출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정말 하지 않은 일인데 반성문을 쓰다 보면 이것이 오히려 범행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다투더라도 도의적으로 사과할 부분이 있는 사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다투는지를 정리해서 조심스럽게 작성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만나본 여러 피고인들 중에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무거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석되고 잊어버리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자필로 반성문을 쓰고 있는 본인의 행위 자체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나중에 형을 선고받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반성문을 지금 수백 장이나 냈는데 이거밖에 안 깎아줍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큰 착각입니다. 반성문은
감형 쿠폰이 아닙니다. 탄원서는 선처 보증서가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종이의 장수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 잘못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재범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이 쓰는 것보다 제대로 한 번 쓰는 게 중요합니다. 반성문에는 내 잘못, 그리고 피해에 대한 내 인식, 그리고 재범 방지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탄원서에는 구체적인 관계, 평소 모습, 앞으로 내가 도울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글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말로만 반성하는 사람과 합의, 노력, 피해 회복, 치료 상담, 생활 개선 이런 거를 실제로 하는 사람은 재판부가 다르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성문을 쓰신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불쌍해 보일까?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백인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